질문이 들어온 양적 관계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반응 물질은 X라는 물질과 B2라는 물질이 있고 그거에 대한 생성물로 AB3가 생성됐다는 그런 식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식을 보면은 완벽하게 개수가 제시된 거는 그 생성물질 쪽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요게 있죠. 반응 전후에 반응 전후 원자의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갈수록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원자의 종류 그리고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A 원자는 2개, B 원자는 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A 원자 2개랑 B 원자 6개는 이 반응물질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딱 보면은 비원자는 뭔가 보이죠? 비원자는 지금 2개 묶음으로 뭐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6개가 여기에 다 있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 이 B는 뭐가 되겠어요? 3이 될 수 있겠죠. 3, 이렇게 3. 그러면 6개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B라는 원자가 꼭 여기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X라는 물질이 A로만, A only, A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또 뭐도 생각할 수 있어요? A 원자와 B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일 수도 있으니까요. 6개가 여기 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계수를 3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써서 차근차근 우리가 A와 B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자, 반응식을 썼죠. 우리가 반응식을 썼을 때 양적 관계 문제에서는 습관상으로 이렇게 쓰라고 했죠. 처음, 반응, 나중을 써주면 헷갈리지 않고 좋다고 했었습니다. 좋죠? 이때 요게 왜 나왔을까요? 당연히 뭐 이거 A, B를 구하라고 나온 거겠죠. 잘 한번 보면은 반응 전에는 X 물질과 B2 물질만 있었네요. 하지만 반응 후에는 지금 뭐가 안 보여요? X라는 물질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X라는 물질이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X라는 물질은 다 쓰였다. 그리고 4대 3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4대 3이 우리가 간단하게 약분한 거지 X가 4, B2가 3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X와 B2의 몰수는 4대 3의 정수배다. 즉 8대 6도 맞잖아요. 4대 3이. 그렇죠? 12대 9도 맞죠? 4대 3이.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뭐를 써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얘가 4대 3이지만 실제로는 4대 3의 정수배이기 때문에 문자를 한번 도입해서 x로 해볼까요? 4x만큼 있다면 얘는 3x만큼 있다. 이렇게 해야지 4대 3이 되겠죠? 그쵸? 이해하시죠? 4x, 3x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4대 3이니까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제가 지금 몰이라고 안 썼지만 이게 몰수예요. 몰수. 그렇죠? 여기는 A, B3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빵몰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빵몰. 잘 따라오고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응 후에는 X라는 물질이 없는 걸 보아하니 이 4X만큼이 다 쓰인 거죠. 이 4X 몰만큼이 다 쓰여서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B2란 물질과 AB3란 물질이 1대 4가 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대 8도 1대 4가 되죠. 3대 12도 1대 4가 되죠.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정수배가 해줘야지 실제 몰수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1이고 요거 4죠? 요건 비율이 1대 4이고 1대 4고 실제는 우리가 아까 x를 도입했으니까 y를 도입해 보면은 얘는 1y 또는 얘는 4y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 몰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뭘 사용할 수 있느냐? 요 a 대 b 대 2를 쓸 수가 있어요. 왜? 개수비는 반응비랑 같다는 걸 우리는 배우고 왔으니까요. 뭐라고요?
개수 B는 반응 B랑 같다는 거를 우리는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A 대 B 대 2를 우리가 써먹겠다. 이 반응 B도 A 대 B 대 2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돼야지 맞게 됩니다. 자, 4B X 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요거는 A분의 8 X 몰. 뭐가 좀 날라갔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양변에 A를 곱해줍시다. 여기도 A 곱하고 여기도 A 곱하고 여기도 A 곱한 다음에 4X로 나눠주면 A 대 B 대 2가 돼요. 그래서 이거 맞게 한 겁니다. 이게 A 대 B 대 2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딱 이해되죠? 이제 여기서 여기 뺀 게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란 얘기죠? 요거를 정리해보면은 자 3X 마이너스 A 4B X한 게 Y몰이라는 얘기죠. 몰을 지금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A분의 8X가 4Y라는 얘기죠. 이 두 개의 식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걸 약분해주면 요게 2가 되겠죠. 2. 이렇게 2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는 X, Y, A, B 해서 무려 4개가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 조금만 뜯어보면은 우리가 우변은 Y와 Y로 똑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좌변과 좌변만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X하고 X로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주고 싶어지죠? 그래서 묶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3-A분의 4B X로 묶어줬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쳐다보면은 이제 보일 겁니다.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요? 여기는 X 돼 있는데 여기는 A분의 2가 있죠? 여기는 여기 있잖아요. 한마디로 결국 뭐란 얘기예요? A분의 2가 3-A, 3-A분의 4B랑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써보면은 지금 이거랑 같다는 얘기죠.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샥샥 정리해 보면은 착착 넘기고 정리해 보면은 정리해 봅시다. 3은 A분의 바로 우리가 해주면 4B 플러스 2가 되죠. 좀 어려운 겪는 친구도 좀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착착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4B 플러스 2는 3A.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하나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A, B는 뭐예요? 개수죠? 개수. 개수는 우리가 간단한 정수를 표현하는 게 룰이에요.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하는 게 가장 간단한 정수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룰입니다. 룰. 규칙이란 얘기예요. 약속. 따라서 우리가 A하고 B를 정수 1, 2, 3부터 차례대로 한 번씩 넣어보자는 거죠. 단 A부터 1, 2, 3 넣으면은 이 플러스 2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약간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B부터 집어넣어보자 이거죠. 만약에 B가 1일 때 A는 뭐가 나와요? 여기 6이죠? 그럼 A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2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이죠? 그러면 A는 3분의 10이 되겠네요. 누가 봐도 3분의 10 간단한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내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4가 되고 얘는 3분의 14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B를 4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4 이상부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B를 만약에 여기 4가 된다면은 B 원자가 8개가 돼버리죠? 여기는 6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8개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냐? 반응존의 원자의 수는 종류나 콤마를 안 찍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종류나 그 수는 불변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8개인데 여기는 6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부터는 우리가 굳이 해볼 필요도 없다. 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결론은 나왔죠? A가 2일 때 B는 1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써보면은 A가 2, 여기는 1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써보면은 자 봅시다. 여기는 B 원자가 6개인데 여기는 고작에서 B 원자가 2개밖에 없잖아요. 2밖에 없으면 나머지 4개는 어디 있을까요? X에 있겠죠. X에.
따라서 두 개로 묶여 있으니까 x 안에는 비원자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차근차근 써보면은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x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비원자 두 개가 들어있어야지 비원자 4개, 여기도 2개에서 총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A 원자 2개죠? 여기는 A 원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A 원자 2개가 되려면은 2개 묶음이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즉 X의 정체는 AB2입니다. 우리는 AB2를 곧바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최종적인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이 자가 좀 짜부러져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바꾸면 되죠,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뭐야? X, 이거 X죠? X는 3원자 분자이다. 맞죠?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맞게 됩니다. 니은부터는, 여기부터는 우리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건드렸잖아요. 요거 쓰는 얘기죠. 자, 이거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X가 10g 있대요. 그럼 요것도 여기 새로 쓴 김에 바로 해보면은, 여기 처음, 반응, 나중,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가 얼마큼 비싼 얘기예요? 10g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분한 양의 B2랑 반응했대요. 얘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무한대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대 그람, 인피니트 무한대 그람. 그리고 이 뜻이 무슨 말이냐? 얘는 충분하니까 얘를 모두 다 반응시킬 때까지 얘가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즉, 이 충분한 양과 반응시켰다는 얘기는 이 B2 뺀 나머지 반응 물질 있죠? 요 AB2, 요거가 다 재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 반응해서 재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얘 10g이 돼가지고 얘는 교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충분한 양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반응해서 AB3가 12.5g이 생겼대요. 어쨌거나 얘는 없었는데 반응해서 12.5g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12.5g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아까 질량 보존 법칙 여기 이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렇죠? 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양쪽 관계 문제를 푸는데 질량이 만약에 제시가 되면은 우리는 질량비는 개수비를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질량이 만약에 제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질량비는 개수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질량이 제시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걸 활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떠오르자 질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 일단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공식 알죠? 몰수 구하는 공식, 화학식량분의 질량 요거 있죠? 뭔가 분자량을 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양적 관계 문제에서 질량을 많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량이 제시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몰수 또는 분자량 구하는 문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좀 진행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까 우리가 x, y를 썼으니까 z를 써보면은 얘가 Z만큼 사용돼 가지고 얘가 다 쓰인 거지 얘는 충분히 넣었으니까 남아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Z g만큼 남았다고 설정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이 둘을 더한 질량, 반응 전의 질량이죠? 요거는 반응 후의 질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둘의 질량이 어때야 돼요? 같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직접 구해보면 Z가 2.5g이 나와요. 2.5g이 나옵니다. 그렇죠? 즉 Z의 정체는 2.5예요. 2.5.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Z는 2.5입니다. 그러면 얘는 10g, 2.5g, 12.5g 요게 질량비입니다. 질량비를 해보면 2.5로 나눠지잖아요. 2.5로 나눠지니까 나눠보면은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뭐야? 4배죠? 4대 1대 얘는 5가 되는 거죠. 4대 1대 5가 질량비입니다. 따라서 반응 질량비는 X, 요게 X였잖아요. X와 B2는 4대 1 맞게 되는 거죠. 여기 4대 1. 그러면 니은은 마무리하면 되겠죠? 얘가 10g 사용될 때 얘는 2.5g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에 우리는 개수가 2하고 1이 있는 걸 이미 알잖아요. 2하고 1 여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요 공식을 활용해 보면은 자, 2하고 1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 몰수비잖아요, 몰수비. 개수비가 몰수비가 되니까요. 개수비는 몰수비니까, 그거를 좀 이용해 보면은,
지금 AB2랑 B2는 모의수비가 2대 1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자, 봅시다. AB2 대 B2의 모의수비가 개수비랑 같은 2대 1이 되겠죠? 왜냐고요? 개수비랑 모의수비는 같으니까요. 이건 뭐 이미 배우고 왔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왔죠? 우린 이 모의수 구하는 공식이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요거를 바꿔보면은 AB2의 화학식량 분의 AB2의 질량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요거를 요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식은 계속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대한 거 쓰면 되겠죠? B2의 화학식량분의 B2의 질량 됐죠? 잘 따라왔죠? 그렇죠? 이때 질량은 10g과 2.5g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실제로 반응한다는 얘기잖아요. 질량비. 그래서 여기가 10이면 그램 생략하면 여기 2.5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해 보면은 A, B2 대 B2의 화학식량 B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조금 5죠? 5. 그럼 딱딱하면은 10대 5니까 2대 1이 2대 1이 나올 것 같아요. 2대 1.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야 맞게 나오죠? 요게 2고 얘가 1이면은 2대 1이 되죠? 맞게 한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실제로 물어본 건 뭐예요? 이 분자라고 하면은 이 분자량을 물어본 게 아니고 원자량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이 A를 아까 이게 스몰 A랑 스몰 B를 위해서 썼지만 내가 그러면은 뭐 알파 베타를 씁시다. 알파 베타 무슨 얘기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잘 보이는 거도 A 원자의 원자량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B 원자의 원자량을 베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요거 분자량을 어떻게 꾸밀 수 있어요? 분자량을 알파 플러스 2 베타로 할 수 있겠죠? 요거는 2베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A하고 알파 베타랑 비율이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4베타는 A 2베타가 되니까 계산해보면은 A는 2베타 A는 2베타가 되네요. 그럼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비례는 알파가 2베타니까 2대 1이 되겠네요. 아까 알파는 A의 원자량, 베타는 B의 원자량을 했으니까 A 원자량이 B 원자량의 3배가 아닌 2배가 되겠네요. 2배.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설명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상당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기분이 좋아질 거죠. 자, 화학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어렵지만은 하다 보면 다 해결책이 됩니다. 힘을 내시고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파이팅!